영화로 본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학과 영화의 교차점에서 빛나는 작품, 바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고전적인 이야기가 스크린 위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감독과 제작 연도, 작품의 독창성, 그리고 그것이 원작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원작 소설에 대한 간략한 개요로 시작하겠습니다. 1890년에 처음 출판된 이 작품은 당대의 사회적 관습과 도덕성에 대한 도전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문학 작품입니다. 외모, 젊음, 그리고 그에 따른 허영심과 도덕적 타락이라는 주제는 현재까지도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그만큼 이 작품을 영화로 옮기는 것은 단순한 각색 이상의 책임과 도전이 따릅니다. 영화적 재해석의 첫 사례로는 1945년에 제작된 알버트 루인의 흑백 영화 더 픽처 어브 도리언 그레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은 아카데미 최우수 촬영상을 수상할 정도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예술적 접근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도리안의 어두운 내면을 시각적으로 상징화하는 방식은 원작 이상의 비유적 탁월성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도리안을 연기한 허드 해필드의 섬뜩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은 찬사를 받았으며 초상의 변화가 컬러로 표현된 순간은 영화 제작사 MGM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알버트 루인의 연출은 원작의 심리적 깊이에 충실했으며 동시에 영화를 통해 그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반향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에 좀 더 가까운 시점에서 제작된 2009년의 올리버 파커 감독의 도리언 그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원작과 비교해보다 과감한 연출 방식과 현대적 해석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리버 파커 감독은 도리안이라는 캐릭터를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이 아니라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더 복잡한 정서를 지닌 인간으로 그려냈습니다. 벤 반스가 연기한 도리안은 그의 젊음과 아름다움에 집착하면서도 내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더 깊이 드러냈습니다. 2009년 작품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점은 욕망이라는 원작의 중심 주제가 보다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었지만 현대적 관객의 감수성에 더 부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원작의 팬이라면 이런 영화적 해석이 과연 원작의 정신을 훼손했는지 혹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면서 작품의 가치를 풍성하게 했는지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사실 각기 다른 세대의 관객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단지 원작의 그림자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독립적인 예술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영화는 본래의 문학 작품과 다른 매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작에 충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은 그 자체로도 다양한 시대적 맥락에서 새로운 해석과 상징을 낳을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영화적 재창조는 단순히 원작 재현을 넘어서는 창조적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45년작과 2009년작은 동일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시대적 감각과 표현 방식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1945년작이 비교적 충실하게 원작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 반면 2009년작은 현대적 관객의 정서와 감각에 맞춘 통렬하고도 감각적인 변화를 도입하며 독립된 해석의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그 결과 두 작품 모두 원작과는 별개로 각자의 시대 속에서 독창성과 예술적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영화적 변주는 문학과 영화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원작이 제시한 철학적, 사회적 고민이 영화라는 시각 매체를 통해 어떻게 변주되고 또 여전히 공감을 얻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두 작품은 단순히 원작의 산물이라기보다 각 시대와 감독의 예술적 비전이 녹아든 독립적인 창작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객들은 이러한 영화적 재해석을 통해 오스카 와일드의 본래 의도를 새롭게 느끼며 더 나아가 자신만의 해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라는 매체는 문학 작품을 단순히 시각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시대의 문화적 요구와 기술적 발전, 그리고 감독의 예술적 비전을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의 경우 한 세기 가까운 시간 차이를 두고 만들어진 두 영화는 동일한 원작을 바탕으로 하였음에도 각 감독이 속한 시대의 미학과 가치를 반영하며 상이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원작의 불멸적인 주제와 상징성이 다각도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영화가 문학과 결합하면서 독창적이고 풍성한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술적 힘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화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은 원작 소설의 깊이 있는 주제를 시대와 매체의 경계를 넘어 새롭게 해석하고 진화시켜온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영화는 원작의 테마를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도 당시 관객층과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결국 문학과 영화는 각기 다른 매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더욱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해석 작업을 기대하며 여러분께서도 이번 논의가 문학과 영화의 관계를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화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시간은 언제나 의미 있고 흥미롭습니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해석되고 재창조될 수 있는 풍부한 소재임을 두 영화 버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예술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 소통하고 진화를 거듭할 수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